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비모수 통계학, Non-Parametric Statistics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거 다 Parametric이었습니다. 모수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인 판단, 통계적인 분석을 해왔는데요. 이제 Non-Parametric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Non-Parametric이라고 하는 거, 이제까지 우리 Parametric으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통해서 분석했던 통계학은 그 평균과 분산, 그리고 어떤 분포에 대한 가정과 거기에 대한 선험적인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 생각 안 해도 돼 라는 측면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고민이 없다. Non-parametric statistics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까지 리그레션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봤는데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디널 데이터인데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좋음, 나쁨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통증의 정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부터 5까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1과 어떤 사람의 5 자체가 개인적으로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다른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데이터지만 그 숫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통계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치게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오디널 데이터죠. 오디널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서열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우수, 양호, 보통, 불량과 같은 순위 체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에 대한 순위는 의미가 있지만 순위가 유지되는 한 임의의 수치, 네,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3, 2, 1로 지울 수도 있고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가지고 85 이상이 우수, 뭐 40점까지가 양호, 25까지 보통, 그 다음에 10까지가 이제 불량의 모양으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개념과 느낌에 대한 밸류를 서열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데 수치 자체의 직접적인 배열은 의미가 없는 경우에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하느냐, Non-parametric을 쓴다라는 거고요. 구간 데이터의 차이는 의미가 있고 일관성을 가지나 서열 데이터의 차이, 그 차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따져볼 때 우수하고 양호의 차이를 보면 1의 거리만큼 차이겠습니다. 근데 그 1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수와 양호, 우수가 양호보다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 차가 1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일관성을 가지지만 서열 데이터의 차이,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는 차이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만 서열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우수와 양호 사이에도 45의 인터벌이 있지만 그 45라는 밸류 자체에 대한 적절한 의미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경우를 우리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 오디널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을 할 때 Non-parametric statistics를 주로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서열 데이터는 단지 서열 순위만을 나타내며 수치 차이의 의미는 없는 경우다. 그러면 데이터가 서열 데이터인 경우에 모평균,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85, 45, 뭐 25, 10,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그 값에 있다고 해서 평균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게 아니다. 대표치, 우리 대표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중앙치, 가운데 지점을 나타내는 평균이라고 하면 그게 구간 데이터, 뉴메리컬 밸류를 가진 데이터라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중 값들의 가운데 숫자, 그 값을 구하는 게 평균으로 많이 구했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서열인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모평균이 정확한 중심의 척도, 중앙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열 데이터 모집단 특성에 대한 검정, 특정한 모수인 모평균에 대한 고민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법을 이제 Non-parametric statistics라고 부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이 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모수 방법은 서열 데이터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다른 통계 분석에도 이용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자, 비모수 통계학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앞에서 배웠던 거 F 검정과 T 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F 검정과 T 검정에서 가장 성가정이 뭐였습니까?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필요 조건, necessary 컨디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판별하기 위해서 어쨌죠? 네, 우리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그게 노멀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판별해야만 했습니다. 사후에. 그러나 이제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희망이 없네요. 네, 그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난파라메트릭이 구간 데이터에서도 응용되기도 한다라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 분석, 그러니까 F 검정과 T 검정이 안 될 때 비모수 통계학의 기법을 빌려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 F 검정과 T 검정 대신에 비모수 기법, non-parametric method가 이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distribution free라고 한다. 예, care free, 걱정 없다 이런 의미로 distribution free, 분포에서 자유로운 분포 자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텀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간 데이터는 마치 서열 데이터처럼 처리가 되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구간 데이터다 보니까 모평균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걸 잘 반영해 주긴 하는데 검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치를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위치 검정하는 거 중요하다. 서열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서열 데이터에 기반을 한 non-parametric 메소드, non-parametric statistics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멀처럼 안 생겼죠. 낙타 또는 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 독립적인 두 집단을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 분포를 보니까 똑같네요. 네, 요 위치, 모양 이런 게 동일하다.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별을 non-parametric 메소드로 우리가 검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동일한 위치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떠냐?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죠. 동일하지 않다가 가정됐을 때 또 한 가지 더 판별하고 싶은 거는 모집단 1이 오른쪽에 있다, 모집단 2가 오른쪽에 있다를 판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모집단 1이니까 모집단 1에 먼저 타겟을 맞췄고요. 모집단 1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 판별하게 되는 그런 검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모집단들의 위치가 일단 다르다라는 게 판별되고 나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집단이 오른쪽인지 모집단이 왼쪽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검정이라고 한다면 뭐죠? hypothesis.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기각함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안 하다라는 통계적인 해석 방법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주시하시고요. 그럼 위치 검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모집단은 위치 검정을 한다. 그 집단이 모집단 그 집단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D 분포, F 분포 다 쓸 수 없을 때 그 경우에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그럼 기울가서는 어떻게 판별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두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하다. 두 집단의 위치는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을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검증한 거, 두 집단의 모집단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하지 않다라고 체크가 된다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는 모집단 1이죠. 모집단이 오른쪽에 있다, 모집단이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거 양측 검정이고, 오른쪽 단측 검정을 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는 것처럼 1번에 대립가설이 검증된 다음에 이게 이제 귀무가설 기각하면 1번에 대한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어가지고 이제 2번, 3번에 대한 검정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난파라메트릭 하는 거, 예,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 그러니까 난파라메트릭 경우에는 이제 귀무가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덜하죠. 두 모집답 위치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동일하지 않다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